이런 결론이 되겠죠. 네, 사립학교 법인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제 예상 주제로 법인 쪽, 사립학교 쪽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모의고사 24번 쪽이 됩니다. 요거는 이 24번 문제 설문 1번은 사립학교 법인 아니니까 앞에 스치고, 왜냐하면 뒤에 가고 분명히 산재 쪽에도 초주변 기성력 이런 문제가 있고 겹치는 거는 뒤에 또 나와요. 또 나오기 때문에 풀었던 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해당 사항 없는 건 뒤에가 풀고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학교법인 세방학원이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의상과 부교수를 지직하고 있었던 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법인의 지금 교원이죠. 일반 근로자입니다. 일반 근로자, 공무원이 아니죠. 교육공무원. 을은 재학생, 조교 그리고 동료 교수 등을 허위사실로 형사고소를 하고 이 사실을 언론에 유포했으나 결국 피고소인들은 혐의 없음 처벌받았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서울대학교 총장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총장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가 의결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학교법인이 징계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요. 구성원 간의 불신 조장하면 물론 학교의 명예와 교원소설 품위 손상했다라고 징계, 해임, 해고 처분 때렸습니다. 해고 처분, 법적 성질은 처분이 아니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상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법적 구제 절차로 우리 일반적인 회사 근로자와 마찬가지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본래적 해결 방법이 될 겁니다. 이에 을은 위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교소위에 소청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교원의 직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휘법에 따라서 소청 심사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의 법적 성질은 뭡니까? 당사 심판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그 소청 결정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겁니까? 준법률 행위적 현실성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처분이 되는 것이다. 교소위가 처분청이 되는 것이겠죠. 이에 터져봐 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몸으로 벌리는지 알겠죠? 교소위가 인용을 해줬는데 아무런 징계 사유가 없기 때문에 징계하면 안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징계 양정 등으로 나아갈 필요도 없겠죠. 총장병이 이에 불복해서 취소를 제기한다면 총장병의 원고적 격은 인정될 수 있겠는가? 과거에는 인정이 되지 않았었고요. 지금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교원지휘법 제10조 3항에 따르게 되면 교원만 소송을 교소위 결정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이것은 배제 규정이 되는 것이고 사립학교든 국공립학교든 학교 쪽은 절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던 시절입니다. 당시라고 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그리고 경영자 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총장 들어가게 되면요. 현행법에 따르게 되면 등 안에 포함시킬 수 있겠죠. 경영자이든 아니면 학교의 장이든 간에 학교법인의 활동 단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등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원고적인 인정되겠죠?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민이 될 건 바로 뭐냐면 국법이 위헌 결정이 나와서 제거되고 신법은 아직 개정돼서 시행되기 전 단계 중간에는 어떻게 되겠냐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뒤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으로 치게 되면 되는 것이죠. 과거로 치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5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 뭐라고요? 규칙이라고 하고 있네요. 규칙. 그러면 규칙이라고 했으니까 규칙은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 규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조례는 바로 자치사무나 아니면 단체위임 사무에 대해서 규율하는 사치법규가 됩니다. 그러면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사립학교 법령에 따르게 되면은요, 이와 같은 이사 취임 승인이나 취소 처분에 대한 권한은요, 이건 누구 거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것이기 때문에 자치사무입니다.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사무임 조례가 있었어야 된다. 권한 중에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이사 취임 승인, 이사 취임 취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취임 승인은 법적 성질이 인가. 얘 같은 경우에는요, 뭐 직권 취소일 수도 있고 철회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처분이 되겠죠. 처분에 대한 취소니까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그러면요, 권한 위임은 제대로 된 거냐? 그렇지 않죠. 조례 근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규칙의 근거가 되는 거니까 법의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 됩니다. 이것은 위법한 권한 위임이 되는 것이고 또한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권한 위임은 없었던 것이죠. 권한은 누구한테 그대로 있다. 그대로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지 교육장한테 넘어간 게 아닙니다. 학교법인 경기학원은 이사 1인이 사임함에 따라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을을 신규 이사로 선임을 하고 교육장 A는 이를 승인하였다. 이 표현 조심하시고 선임입니다.
선임이라고 했는데 이 선임이라는 게 학교 쪽에서 하게 되면 기본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 쪽에서 저쪽에 교육감이나 교육장 쪽에서 하게 되면 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행위냐 대리냐, 대리는 행정행위죠. 요거는 그냥 기본행위입니다. 왜? 요게 나왔으니까 요게 인가가 되는 것이죠. 됐습니다. 설문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규 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반대하던 전국대학 노동조합 뭐로 불리는지 알겠죠? 판례에 따르게 되면요, 교직원은 안 되는 것이고 학생, 총학생회는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교수협의회는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학의 주체는 3주체가 아니라 2주체다라는 그 판례 얘기하는 거죠. 경기대학교 지부 얘들은 그냥 근로자라는 겁니다. 학교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B는 교육감의 권한을 조례 아닌 규칙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권한 외에 미흡하고 무효이고 교육장 A는 그런 거 승인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친구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사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미달되었다. 지금 두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아주 좋죠? 뭘 보시는 겁니까? 얘한테 권한이 없다. 이것은요 인가의 고의한 위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뒤에 필요 정족수 미달되었다. 이건 기본행위 하자입니다. 인가의 하자냐 기본행위 하자냐에 따라서 협의식이 달라지겠죠. 교육장 A를 상대로 하는 거 맞습니까? B고 아무리 권한이 없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13조 행정소급에 따르게 되면 처분 등을 행했으면 족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 명의자 교육장 A가 피고되는 건 맞습니다.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까? 지금 기본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다 이겁니다. 문제될 수가 있겠죠. B가 제기한 행정소송 적법한 것인가? 적법한 겁니까?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한테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지금 피고 쪽에 아무 문제 없고요. 협의 수익 쪽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권한이 없다 부분에 있어서는요 적법한 소송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달되었다 부분에 있어서는요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소액이 없어서 각하되는 게 맞겠죠. 한쪽만 받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갑이 제기한 행정소송 처분 을은 이에 대응해서 행정소송법상 무슨 방법을 강구할 수 있고 소송 참가 얘기하는 것이죠. 됐습니다. 패스 들어가고요. 16조의 제3자 소송 참가입니다. 교육장 A는 학교법인 경기학원, 경기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를 했는데 사무조직 운영 부적정하고 교비 막 쓰고 있고 총장 이상한 짓 하고 있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을 안 따르고 있고 그래서 뭐 했다?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임을 계고하고 나서 이행기한 지났는데도 끝까지 안 하자. 결국 뭐 했냐? 다 잘라먹었다. 이겁니다. 이 다 잘라먹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요? 이거는요. 긴급 처리권이 적용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만약에 이사가 남아있으면 긴급 처리권을 근거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 이사가 다 잘리고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긴급 처리권을 근거로 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죠? 기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그쪽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를 다 잘라버리고 나서 취소를 하고 임시이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 선임이 내립니다. 앞부분에 있는 학교 쪽의 선임은 기본행위가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선임은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교육청 쪽에서 대신해 준 겁니다. 대신 처리 선행 임시이사가 뒤에 또 나오겠다 그 얘기죠. 갑은 갑된 취임 승인이 취소된 정식 이사들은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취소의 취소, 승인이 수익적이니까 인정될 수 있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협의 수익이 깨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두 개를 같이 제기했죠. 두 개가 모두 승소해지만 이 친구의 이사의 지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친구 나가줘야 되는 것이고 나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니까 두 개의 소송은 같이 병합돼서 진행되는 게 맞겠고요. 소송의 계속 중에 정식 이사들이 임기가 모두 만료되었다. 뭐랑 관련된 부분입니까? 취소 처분, 취소 이쪽 관련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임시이사들의 임기 또한 만료되었다.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대리라는 선임 처분 취소 쪽에 있어서의 협의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 됩니다. 새로운 임시이사들로 교체가 되어버렸다. 후행 임시이사 들어와버렸다. 무한반복 게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무한반복 게임. 이때 갑등이 제기한 취소는 소송 두 개입니다.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협의의 수익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요래 들어간 것이죠. 첫 번째 설문 1번 보시게 되면요.
취임 승인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적격 대학 노조 안 되는 것, 총학생회 되는 것이고 교수협의회 원고적격 인정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협의회 수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자가 2개가 나왔었고요. 인가에 고유한 하자, 교육장 권한 없다 이러면 협의회 수익 인정되고 미달되었다 이러면 협의회 수익 인정이 안 될 거다. 제3자 소송 참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은요. 선임 처분에 대한 최종 대리죠. 병합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얘도 역시 병합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둘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협의회 수익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정식 이사들, 기존의 이사들이 임기 만료됐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원 다 잘린 상태이기 때문에 예, 민법상의 긴급처리권 행사가 가능할 수가 있겠고 이걸 통해서 예외적으로 예외 사유 인정될 수 있다. 협의회 수익 임시이사를 자르려고 소송을 제기한 건데 알아서 스스로 임기가 만료돼 버렸습니다. 예, 부인 사유가 발생을 했겠고 이렇게 되게 되면 무한반복 게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판력 이라는 거 포함되는 거 조심하시라고 했죠. 예,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한다. 법률 문제를 해명한다라는 차원에서 요래 들어가면 이건 완전히 확인 소송인데도 인정할 수 있다. 예, 헌법재판소가 인정했던 예, 청구의 걸 대법원도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62번입니다. 예, 갑은 학교법인 문성학원이 운영하는 창원전문대학교 지금은 예, 창원대학교가 전문대학교 컬리지가 아닙니다. 얘들은 지금 유니버시티 되어 있습니다. 단과대가 하나 늘어났고요. 예, 호텔 제과제빵 전임 강사 신규 임용 교수 근무. 예, 부학장 학장 직무대행 역임 문성학원 교원징계위. 갑은 창원대 부학장 학장 직무대행 재직 중 불법적인 인사권 재정권 행사 학내분규 사태 부추격. 예, 장기화 파면 내용 징계 의결 파면됐습니다. 예, 파면이 됐고요. 했을 때 2005년도 6월 24일 갑에게 예, 징계 처분의 결과를 통지를 했다. 기준시는 언제 되는 겁니까? 위법 판단 기준시는 의결일 여기가 되는 것이고 날짜 안 나와 있습니다. 통지 이건 뭐야? 기산일이 되는 것이죠. 이에 갑은 위 파면 처분에 불복해서 교소위에다가 소청 심사를 청구를 했다. 어디니까 사립학교 법인입니다. 지금은요 국공립학교 쪽이 아니죠. 아까랑 마찬가지 당사 심판에 확인되는 것이고 소청 결정 처분되는 겁니다. 만약 이 사건 소청 심사의 청구가 기각이 되었다. 예, 갑이 취소를 제기해서 자신의 권리 침해를 고지받고자 한다면 누구를 피고로 해서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인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문제에서도 봤었던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예, 만약에 얘한테 했던 이 파면이라는 게 처분이라고 한다면요. 소청 결정은 재결이 되는 것일 겁니다. 재결이 되는 것이고 재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원처분 중심주의를 적용시킨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파면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피고는 처분청이 지금 이제 누가 됩니까? 예, 지금 누가 움직였어요? 징계위원회가 안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지가 학장이잖아. 그러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얘한테 했던 것은 처분이 아니라 사법상행이기 때문에 교소위 결정, 소청 결정이 첫 번째 처분이 되는 것이고요. 소송의 대상은 무엇이 된다? 소청 결정이 되는 것이고 피고는 합의제 행정청인 교소위가 되는 것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05년도 8월 29일 파면 처분의 전제가 된 징계 의결 요구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이렇게 연결하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 아까 이사회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문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소위가 지금 인용을 때렸다 이거죠. 인용이 나와 있는 날짜는 2005년도 8월 29일입니다. 학교법인 문성학원 이에 불복해서 취소를 제기한다면 원고적격이 인정이 되겠는가? 뭐 아까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구법에 따르게 되면 안 되겠고요. 지금 법에 따르게 되면 되겠죠. 학교법인 뭘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중간 단계입니다. 중간 단계 구법도 신법도 적용되지 않던 공백 상태에서도 되는 것이 결론이 되죠. 만약 위 교원소청심사의 결정에 당시 교원지법은 교원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결정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국법의 내용이었었죠.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는 원고적격, 하나는 제소기간. 원고적격은 교원만 이렇게 되어 있다. 만화입니다. 교원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 교원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원고적격, 그 다음에 송달받고 60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송달 못 받은 사람은요. 이거 적용되는 거 아니고요. 또 뒷부분은요. 90일이 아니라 60일이었었다는 사실
그다음 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의 제소권자를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위 문성학원이 2005년도 11월 29일 위 법률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서 헌법재판소가 2006년도 2월 23일 이에 대한 위헌결정을 선고했고 2006년 4월 25일 문성학원이 교소위 결정의 소청 결정에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날짜 들어갑니다. 날짜 들어가시게 되면 첫 번째 교소위의 소청 결정이 나온 날짜는 2005년도 8월 29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60일이라고 옛날에 되어 있었잖아. 60일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9월 29일, 10월 29일 갑니다. 그 다음에 현행법에 따라서 90일 가보신다고 하더라도 11월 29일에서 막힙니다. 막히는데 근데 지금 언제예요? 11월 29일이 아니라 지금 그 뒤로도 5달 이상 지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거니까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게 되면 이미 불가증력은 발생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학교법인 문성학원이 문소리에서 제소기한은 적법하게 준수가 되었는가? 이 내용의 포인트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제소기간의 기산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기산일이라는 것은 이거 카메라 잡으세요. 카메라. 그래서 기산일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든 객관적으로든 간에 적법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여지가 있을 때. 근데 국법에 뭐라고 돼 있었어? 교원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으니까 이 당시에는 전혀 여지가 없던 시절이어서 이때부터 기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바로 대법원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위헌 결정 나왔을 때 이때부터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전제 조건이 하나 붙죠. 무슨 말이에요? 원고적격이 인정돼야 됩니다. 국법에서 막힌 건 아닌데 신법에서 인정받은 것도 아니야. 공백 상태라는 거지. 공백 상태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특별법으로서 교원지휘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서 행소법 적용되는 거란 말이야. 행소법 적용됐을 때 문성학원의 인사권 침해라는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적격 인정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지가 발생한 것이다. 여지가 발생하니까 여기서부터 기산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2월 23일부터 그러면 제소기간도 마찬가지지. 일반법, 행정소송법 제20조 적용받게 되는 것이고 90일 들어가시게 되면 저 60일이 아닙니다. 90일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혹시라도 60일 장관 실까봐 실수할까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90일이니까 가능하다. 제소기간 적법하게 준수된 게 맞다. 요 문제가 제일 출제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부분이고요. 학교법인 문성학원이 취소를 제기했을 경우에 갑은 이에 대응해서 뭐 하면 돼? 당연히 근로자 사용자의 관계이든 아니면 교원과 학교의 관계이든 소송 참가, 심판 참가 언제나 밀고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5번. 만약에 학교법인 문성학원이 적법하게 위심사위원회 결정에 취소를 가하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소송이 계속 중에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가 합의에 대한 원래 징계처분이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했다. 이것도 판례 아주 중요한 문제죠. 징계 재의결을 했다. 재징계 의결을 했다. 갑에게 그 재징계 처분의 결과를 통지했다면 법원은 무슨 판결을 내립니까? 협의의 금결로 각하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다. 접근 방법 두 개입니다. 간접적 심리 방식을 적용시켜가지고 기존의 처분이 소멸했으니까 효리상 인가의 처분의 효력 소멸과 똑같이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판례 같은 경우에는 파면의 효력이 소멸됐으면 그에 대한 교소위의 결정도 같이 효력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10조 2항에 있는 효력 얘기하는 겁니다. 구속력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의 소액이 없다.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결국 협의의 소액이 없어서 각하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6번입니다. 만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아까랑 같은 상황이죠. 원래 이쪽 판례입니다. 교소위 쪽이었습니다. 문성학원이 이에 불복해서 적법하게 제기한 소송에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 중에 일부가 인정이 되는 거고 양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정직하는 게 맞다라고 했다면 법원은 무슨 판결이 될 것인가? 같은 결론 다른 이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소위의 판단과 사법부의 판단은 결국 결론에 있어서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파면
법원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유가 다르죠. 다른 이유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 법원이 원하는 결과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 기속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거야. 기속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속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결론이 같다고 기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유가 다르니까 인용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맞다 이게 되겠죠. 예, 그 다음 모의고사 74번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사용자가 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소재의 적법성에 관해서 논하시오. 네, 설문 2번 부분이 사립학교법인 관련된 문제네요. 예, 학교법인 B학원이 운영하는 사립대학 교수의 해임처분 소청 심사 청구 사건, 뭐 당연히 교소위였을 테고, 교육부 산하 설치 교소위 부당징계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당한 징계다. 얘네가 이제 부당한 징계라고 결정을 냈다. 그럼 우리 노동위에서 부당한 행위다, 뭐 이렇게 부당한 징계다 판단 내리는 거하고 같이 방향을 설정한 거죠. 예, 이렇게 됐을 때 뭡니까? 교수 맞죠? 네. 단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교원의 재소권만 인정했던 종전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왔고, 심사위원회 결정이 나온 후에 그리고 90일 뒤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거고, 다시 그 이후에 90일 뒤에 사립학교 법인 등의 재소권을 인정하는 개정입법 시행이 이루어진 거고, 개정법령의 시행 전에 학교법인 B가 이 사건 소재기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자. 아까랑 같은 겁니다. 그죠? 아까랑 같은 거죠? 결론 어떻게 나는 거예요? 1에 들어가 버리면 위헌 결정은 나왔으니까 구법은 제거가 된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그 개정입법이 시행되지 않았으니까 신법도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 구법에 따라 막힌 것도 아니고 신법에 따라 뚫린 것도 아니다. 지금 뭐야? 붕 떠있다. 붕 떠있다. 어디로 가는 것이다? 재속기한 질문한 거랑 마찬가지로 일반법인 행정소송법 12조를 근거로 원고적격을 판단하고 20조를 근거로 재속기한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문제 출제 가능성 아주 높은 부분, 이게 제일 높다고 했습니다. 인정이 되겠다. 그게 결론이죠. 그 다음 89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기간제로 임용되어 서울 소재 A대학교 소속 단과대학 수의학과 조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다. 동아리 지도 맡았는데 여학생 허벅지 만지고 뽀뽀 한번 때리고, 그래서 인사위원회 이딴 새끼 잘라버려야겠다. 진리 탐구하는데 진리는 왜 탐구 안 하고 엉뚱한 거 탐구하냐? 그래서 2017년도 12월 13일 재임용 거부입니다. 요번엔 징계 들어간 게 아니라 재임용 거부 들어갔다 이거예요. 재임용 거부 들어갔다. 그러니까 교원지휘법에 보시게 되면 징계 말고 재임용 거부도 사립학교까지도 다 포함하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재임용 거부 문제 놀라지 말라고 한번 집어넣었다. 이건 올해 문제죠. 재임용 거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A대학교 총장 을은 2017년도 12월 29일 대학 기간 끝났고 넌 더 이상 재임용하지 않을 테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요 결정일은 12월 23일, 이건 위법 판단 기준시 되는 것이고요. 통지된 날은 12월 29일, 요게 기산일 되는 것이겠죠. 됐습니다. 이랬을 때 이에 그는 2018년도 3월 2일 교원지휘법에 따라서 교소에 들어갔다. 심리의결 나온 날 역시 기준시죠. 저쪽이 기준시 4월 5일 되는 것이고요. 4월 9일이 바로 통지 기산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소에 들어갈 때 지금은 90일 됩니다. 90일은요 여기에 있는 요거에서 여기서 끌고 들어가서 90일 이렇게 잡게 되는 것. 뭔 소리?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뭐예요? 소청심사 들어가는 거네. 그죠? 소청심사 들어가는 거니까 여부터 30일입니다. 30일이면 1월 29일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4월 9일부터 90일 안에 교소에 소청심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도 30일이랑 일반적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0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교원지휘법에 따르면 30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30일이다. 그러면 소청심사 언제 했어요? 3월 2일 날 했잖아요. 3월 2일 날 했으니까 이미 시간을 놓친 상태죠. 그러면 소청심사는 부적법했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각하됐었어야 되는 문제였었다. 그런데 뭘 했다는 거예요? 얘는 기각을 했다 이거죠. 기각을 했습니다. 원래 각하해야 되는데 기각을 했습니다.
만약 갑이 2018년도 3월 2일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제2명 탈락 통지에 대해서 바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재기는 적법한가 공립,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적법하지가 않죠. 공립이라고 하게 되면 제2명 탈락은 거부 처분이 맞기는 한데 이거는 필요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바로 소송 못 갑니다. 소청심사 바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제2명 탈락 통지가 사법상행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니까 바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둘 다 부적법 각하 대상이 되는 거다. 설문 2번. 교원각과 총장을은 위 소청 결정에 대해서 지금 각하를 해야 되는데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원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왜 기각하냐 인용 안 해주고, 총장의 입장에서는 왜 기각하냐 각하를 안 하고, 중간에 기각을 켜놓으니까 양쪽에 어쨌든 불복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불복의 요구가 7월 5일 날 서울행정법원에 취소를 제기해서 각각 자기 권리 침해에 대해서 구제를 한번 받아보려고 한다. 이랬을 때 과연 소송은 가능하겠는가? 만약 가능하다면 소청 결정 언제 나왔습니까? 소청 결정 나온 날짜는 기각은 4월 9일이죠. 여기서부터 90일 가게 되면요. 90일 가면 5월 9일, 6월 9일, 7월 9일 시간엔 문제가 없네요. 그래서 취소를 제기해서 하는데 가능하면 그때 대상과 피고는 누구인지 생각하시고 공립하고 사립하고 비교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게 되면 첫 번째 국공립학교 쪽이라고 하게 되면 총장은 행정청이고 제2명 탈락 통지는 김민수 조교수 사건에 따르게 되면은 제2명 기대권이 이제는 인정되기 때문에 조리상 신청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사립학교라고 하게 되면 행정청이 아닌 것이고 사법상행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설문 1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과연 바로 소송 가는 게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었단 말이에요. 거부 처분이니까 대상에 문제 없겠고요. 제2명 상대방이고 문제 없겠고요. 거부 처분 취소에 재처분임이 있으니까 문제 없겠고요. 피고 행정처분 맞겠고요. 그런데 행정심판을 안 거쳤죠. 제소기간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얘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 나머지는 논할 수가 없는데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깨졌고요. 처분청 아니니까 안 되고요. 둘 다 안 되는 게 결론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2번 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립하고 사립학교 쪽이고요. 교원 쪽하고 총장 쪽이고요. 양쪽에 4개의 경우에서 나오게 되겠네요. 첫 번째 공립학교 쪽에 있어서 교원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립학교입니다. 기각이 됐습니다. 제2명 거부 처분에 대해서 소청심사 행정심판을 거쳤는데 기각이 됐다.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교원지휘법의 문헌상 재결주의처럼 생겼지만 재결주의가 아니다. 그 이유는 사립학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원처분 중심주의로 처리하시는 게 맞겠고, 그렇다면 원처분 중심주의는 처분하고 재결하고 우선 둘 다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결에 대해서 소청 결정에 소송을 제기하면 교원이 얻는 바는 뭐냐? 아니요, 거꾸로 각하됩니다. 그러면 얻는 바가 없으니까 얘는요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거든. 그러면 처분은 어쨌든 대상적 격은 인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원고적 격은요, 얘는 처분 기준이니까 상대방 전혀 문제 없고요. 협의의 소익 마찬가지고 처분 기준 아까랑 똑같고 행정청 맞고요. 여기서 지금 부적법해 썼습니다. 부적법해 썼죠. 시간은 오셨었기 때문에 행정심판 적법하게 깨졌습니다. 깨졌고, 그러면 제소기간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부터 밀고 들어와야 돼? 제2명 거부됐을 때부터 밀고 들어와야 됩니다. 제소기간 특례 규정 적용되려면 행정심판이 적법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니까 이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교소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전지방법원입니다.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세종시에. 그러니까 작년에 여러분들 부당이득 징수결정, 보험금의 징수결정에서도 그것같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걔네들 같은 근복공단이 울산에 있기 때문에 울산지방법원하고 서울행정법원 지금 중복 관할 인정되는 거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학교 쪽에 총장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청 결정
대해서 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들게 되겠죠. 그런데 주체 절차 형식 중에 절차하자 부분이기 때문에 고의한 위법은 인정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대상적 경우 문제 없죠. 처분이든 재결이든 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원고적 격이 인정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10조 3항에서 인정해주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얘는 기관입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당사 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적 깨졌습니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이것 때문이 아니다. 뭐예요? 교원지휘법 10조 2항에 기속력 때문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피청구인의 처분청에 원고적격 깨진다.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뭐냐? 인용재결이 아닙니다. 인용재결은 기속력이 있지만 지금은 기각재결이기 때문에 기속력 때문에 묶이는 건 아니었었다. 뭐 행정청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행정심판 거쳐야 되는 건데 당연히 얘도 안 거친 상황인 거고요. 제소기간도 역시 마찬가지 특례규정 적용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얘도 안 됩니다. 세 번째 들어가도록 합니다. 사립학교 쪽입니다. 사립학교 쪽에서 이제 교원 쪽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얘는요 우리가 근로자가 그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안에 구제 신청해야 되는데 제척기간도가 되면 신청권 소멸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당사자 심판 처분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일 안에 소청심사 제척기간 지났기 때문에 신청권 깨졌고요. 대상 적격 인정이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쪽에 총장 쪽이 되는 겁니다. 총장 쪽에 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대상적격이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왜 대상적격이 인정이 안 되는 거냐면 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하고는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처분입니다.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기각이라는 것은요, 뭐가 발생하잖아요.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물론 이것은 재결의 기속력은 아니고 처분의 구속력이긴 하지만 준법률 행위적행위서 확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대방한테 아무런 법적 효과를 학교 쪽에다가 미치지를 않습니다. 처분이 안 되는 거니까 4개 모두 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갖고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그리고 교원소송심사제도에 대한 문제를 전부 풀었습니다. 이걸로 복습 특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세 번째부터 갑시다.